KBS 먹고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 금요 초대석 코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숲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숲에 들어가면 아늑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철마다 피는 들꽃과 또 피톤치드의 향, 벌써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숲 해설가 한 분 스튜디오에 오늘 모셨습니다. 황호림 먹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수 금요 초대석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찍고 온 거 보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참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해도 몇 가지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숲 해설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시고 또 제일 교수. 중요한 또 직업이 이제 목포기독병원의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산림치유지도사도 되신 거죠?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정의 교육과정은 마쳤지만 네. 아직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금방 그것까지 취득하시면은 몇 가지로 좀 소개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 날 춥잖아요. 오늘도 눈 많이 내리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교수님도 추울 거라는 생각 드는데, 요즘 숲 산책하는 건 좀 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 하면은 숲이 마치 정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모든 그 나무 잎이 떨어진 겨울이야말로 네. 숲의 그 내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뭐 좀 요즘 같은 때 사실은 추워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떠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가까운 숲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로 찾는다면은 어느 쪽 저 숲을 찾습니까? 요즘 같은 때. 요즘에 이제 겨울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벌써 뭐 노루기라든가 또 복수초라든가 이런 들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디라고 장소를 알려드리면 또 채취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고요. 네. 뭐 숲은 이미 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봄과 관련돼서 이런 봄에 이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꽃, 제가 이제 노란색 꽃을 본 것 같은데. 이제 달력 같은 눈 거 보면 사이에서 피는 꽃이다 해서 얼음새꽃. 정식 이름은 이제 복수초죠. 그게 그리고 복수초입니까? 예. 또 눈을 헤치고 피는 꽃이다 그래서 파설초. 파설초. 정식 이름은 이제 노룩입니다. 이런 꽃들이 이미 피었죠. 또 앞으로도 피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복수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얼음을 녹이는 열을 내기 때문에 그 눈 속에서 꽃이 필 수가 있고 노룩이는 이제 대부분 꽃이 핀 상태에서 이제 눈이 와서 마치 이제 눈 속에서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눈을 헤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은 이제 파설초라 그러죠. 눈을 헤치고 나오는 꽃이다 그래서요. 참 들꽃 또 들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시고 숲 해설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책 얘기부터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책 펴내신 게 우리 동네 숲 돋보기. 네. 예, 그런 책을 펴내셨고 또 재밌는 제목이 있죠. 라온제나라는 그런 책을 펴내셨는데 이 라온제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예, 제가 그 첫 번째 펴낸 그 에세이집인데요. 에세이집입니까? 라온제나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요즘 보면은 애들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 뭐 주인공 이름 비슷하게 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순우리말입니다. 게임 관련 책은 아니고 그렇죠. 에세이집이고. 라온이란 말은 즐거운이란 그런 뜻이고 제나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여서 얘기하면 즐거운 나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이제 수년 동안 숲속을 다니면서 즐거운 생활을 에세이집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낸 그런 수필집입니다. 그러면 숲 다니시면서 어떤 기행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책인가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나온제나라는 책은 어딜 기행하기보다는 어떤 숲에 대한 찬미 또 숲에 대한 어떤 감상적인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주로 썼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 우리 동네 숲 돋보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목포 주변에 있는 숲을 제가 기행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또 식생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숲을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산 안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인생 살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숲도 보고 저 안에 있는 들풀도 보세요. 참 신기하죠. 봐야죠. 예. 그렇죠. 예. 예. 원래 전공이 불문학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불문학 공부를 하시긴 하신 겁니까? 했죠. 그러니까 저희들 때만 해도 우스갯소리로 신문 광고를 보면은 네. 그 모집 조건에가 전공 불문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취직을 잘 되는 줄 알고 예. 불문과에 진학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 그런데 불문학을. 예.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불문학과를 나왔지만은 직업은 전공하고 이제 무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문학을 공부하고 또 책을 즐겨 읽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제 숲을 제가 감상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또 책을 두 권 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짜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아, 그런데 지금 그런 불문학과를 전공하신, 불어불문 전공하신 분이 지금 숲을 보고요. 특히나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네. 숲에 대해서 들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시고 책을 펴내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숲 전문가다, 해설가다 이 자리까지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들풀 하나 관심 갖는 것도 그렇고요. 숲의 매력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계기가 처음에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골이면 이제 어디입니까? 나주 노안 출신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방송에서는요, 나주 노안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랐고 네. 또 이제 제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40대 초반에 네. 좀 건강하지 못했어요. 아. 이제 그런 과정에 네. 이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숲을 찾았는데 찾았고, 예.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또 처음에는 이제 운동 목적으로 다녔지만 나중에 이제 다니면서 이걸 뭔가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또 알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배설과 과정도 했었고, 조금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문적인 공부도 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학문적으로 좀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의 임학과에 또 석사 과정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석사학위 받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 때문에 숲을 찾았고 숲 찾다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마한 것까지 이제 보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우리가 야생화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공부한다, 야생화 전문가다 뭐 이런 분들은 많이 보게 되는데 들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분야 같이 느껴져요. 네. 사실은 야생화란 말은 네. 순 우리말은 아닙니다. 들꽃이란 말이 순 우리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야생화 그러면 뭐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는 들꽃 그러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들꽃 교실을 열면서 거기 들꽃 교실이잖아요. 예. 처음에는 야생화 교실로 문을 열었다가 제가 왜 그 들꽃 교실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들꽃 교실로 이름을 바꿨는데 참 좋아합니다. 들꽃이란 그 언어 주는 그런 그 느낌이 참 좋다고. 우리가 야생화 교실하고 분재 교실하고 이런 걸 하면요. 또 난 교실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은 재치를 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키우고 또 예쁘게 꽃 피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이러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들꽃 교실이라는 것은 방향이 다르죠? 다릅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주변에 있는 숲이 저희들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단 한 번도 숲속에 있는 들꽃이 아름답다 해서 욕심낸 적도 없고 보존하자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그렇지 않는 또 그런 또 반도 있긴 하죠. 근데 야생화 교실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그 강의하게 되면 강의 시간에 숲에 나가기 전에 이제 생태윤리라든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그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고 숲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티켓을 지키고 그런 과정을 하고 나면 그 참 교육 힘이 무섭습니다. 그 저희 수강생들이 처음으로 밖에 나갔을 때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또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은 또 다른 팀에서는 훼손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붕괴하고 가서 나무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자연을 아끼는 분들이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 들꽃 교실 그거 하시고 또 이제 숲 해설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숲 해설가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숲 찾아온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숲 해설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숲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좀 더 갖춘 사람으로서 네. 숲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숲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탐방 활동이 또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뭐 자격증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 있죠. 아, 숲 해설가라는 자격증.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정된 양성 교육기관에서 한 17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산림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환경 운동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네. 이제 숲 해설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서비스 개념, 네. 봉사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법에서 숲 해설 서비스를 창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도 이제 숲 해설 서비스업이 2군데 그래요? 네, 창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이제 물론 다른 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유달산 입구에서 그분들이 있다가 숲을 해설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한 겁니까? 이제 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유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유달산에 와서 숲 해설을 좀 해달라. 혹은 뭐 양을산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저 숲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어떤 점입니까? 아무래도 그냥 숲은 좋다 하시면 이러는데. 예, 제가 느끼는 것은 숲은 생명 공동체다. 예.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숲은 뭐 나무와 풀과 또 온갖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커다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숲은 이제 생명의 어떤 경이로움, 또 순수함, 숭고미, 혹은 또 비장미 같은 이런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원초적인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찾아볼 만한 숲 하면은 유달산 말씀하실 거죠? 아니죠. 저는 다른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어떤 숲이 또 저는 우리 동네의 숲이 가장 아름다운 숲이다. 이걸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아름다운 숲도 좋지만 네. 내가 사는 가까운 숲이야말로 내 생활에 가장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숲을 가라. 실은 또 목포의 숲이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통 왜 그러면 이밤산을 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목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를 들자면 이제 유달산은 목포의 진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볼거리도 풍부하고 경사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그래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찾는 것 같아요. 유달산을 예. 가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 연구하실 분들은 이밤산으로 갑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밤산이나 부흥산이나 오룡산은 올라가면은 탁 트인 호쾌한 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울적할 때 올라가면은 참 기분 전환하기 그런 좋은 숲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병원에서 가까우니까 이밤산 주로 다니신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양을산 다니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 양을산은 네. 아주 피톤치드가 풍부한 그런 산림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뒤쪽에 있죠. 예, 그리고 예. 과거에 소원지로 썼던 네, 그런 저수지도 또 있고. 저수지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양을산은 휴식하기 좋은 그런 숲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요즘 저 데크도 만들어가지고요. 한 바퀴 돌면 참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숲마다 어떤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지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산을 일부러 많이 찾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 좋은 명산을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숲을 찾아서 이제 숲을 즐기는 방법 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높은 산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자연과 동화해서 이렇게 오감을 열고 숲을 즐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네. 어떤 유명한 산, 좋은 산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다음 노래 한 곡 듣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이 개똥벌레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네. 왜 가장 그렇습니까? 자연 친화적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 예. 밤에 이제 저희 들꽃교실 식구들하고 유달산 야간 산행을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개똥벌레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목포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목포가 그만큼 청정구역이라는 얘기죠. 저는 저 개똥벌레라고 해서요. 한참 그 무당벌레 있죠. 네. 그게 저는 개똥벌레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좋아하는 저 신영원의 그 개똥벌레 듣고 또 얘기 나누고죠. 예.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 금요일 순서 금요 초대석 코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황호림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그 석사학위 논문, 네.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 왕자기 나무하고 관련된 걸로 왕자기 나무 분포 특성과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예. 왕자기 나무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다른 나무도 많잖아요. 좋은 네, 나무도 예. 이쪽에 보면 동백꽃도 참 아름답고요. 네. 네. 그런데 왕자기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그 왕자기 나무는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목포를 상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식물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것은요. 네. 도감을 보면 이제 왕자기 나무가 나오는데 네. 모든 그 식물 도감의 그림 밑에는 목포 유달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네. 우리 목포 사람들은 왕자기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네. 식물학자나 연구원들은 이 왕자기 나무를 보러 오기 위해서 네.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목포 사람으로서 이 왕자기 나무를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10년 넘었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조그만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으셨는데 저는 왕자기 나무 하니까요. 그 꽃, 어떻게 보면. 자귀나무. 예. 이렇게 이제 피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얀색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분홍빛인가요? 네. 그런 색 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두 이제. 개를 봤는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홍빛이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피었다가 흰색으로 피었다가 나중에 분홍빛으로 된 그런 점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우리나라에는 자기나무 속 그 나무가 두 종이 있는데 예. 전국적으로 자라는 자기나무가 있고 또 목포를 그 비롯한 서해안 일대에만 자라는 왕자기나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자기나무는 꽃이 분홍색으로 피고 자기나무. 그렇죠. 예. 그 전국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왕자기나무는 우리 목포를 그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에만 있어요. 근데 꽃이 이제 하얀 꽃으로 피기 때문에 백작이라고도 부르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귀하다는 것은 네. 왕자기나무 흰색 꽃 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서남부 지역에서도 네. 저도 이제 산을 많이 다니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분홍빛 그 꽃을 핀 왕자기나무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자기나무죠. 자기나무.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나무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많이 전국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흔한 거고. 예. 그런데 흰 꽃 그걸 찾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왕자기 나무는 네. 우리가 이제 분포 지역이 매우 그 협소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포 지역에는 왕자기 나무가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지역 분들은 목포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무슨 희귀식물이냐 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그 왕자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해안 일대에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일시에 이 왕작이라는 나무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희귀종, 맞아면 멸종 위기종으로 그렇게 이제 그 지정이 된 것이죠. 희귀종입니까?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수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입니다. 희귀식물 중에서 이엔종이라고 위기종에 해당되는 식물입니다. 위기까지 왔다. 그렇죠. 예. 그게 이파리가 밤 되면 닫아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네.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기존에 알려진 왕자기 나무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는 수정을 했는데, 네. 자, 자기나무가 네. 밤이 되면은 그 소엽이 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합한수다고 그러고. 자기나무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밤이 되면 접어진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왕자기 나무도 밤이 되면 자기나무하고 비슷하니까 네. 합해진다. 즉, 잎이 합쳐지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면 활동이라고 그래요. 수면 운동. 그렇지만 왕자기 나무는 제가 10년 이상 관찰을 실제로 해보니까 수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속에 속해 그렇습니다. 있고 또 이파리 또 비슷하죠. 이파리가 제가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요? 왕자기 나무는
소엽이 우리가 적은 잎을 소엽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 소엽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자기 나무는 새 깃털처럼 아주 적기 때문에 접혀지는 것이 용이한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쭉 이렇게 그렇죠. 접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왕자기 나무는 접히기에는 너무 쉽지 않는 형태다. 그래서 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성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파리만 보고도 그냥 이건 그럼 왕자기 아니면 자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흔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꽃이 흰색이고 네. 왕자기 나무는 그다음에 소엽, 잎이 아카시 나무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큰 거죠. 자기 나무가. 이파리점 예, 그 정도 절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숲이 나무 껍질이 자기 나무는 매끈한데 예. 왕자기 나무는 거칠죠. 네. 그래서 그것만 보여도 우리가 자기 나무, 왕자기 나무하고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나무들, 큰 나무들 찾아다니신 건데 국내에서 최고 수령의 왕자기 나무를 이걸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발견하셨다고 지금 저 논문에 수록이 됐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부흥산에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부흥산 1호라고 부릅니다. 예. 키가 한 8m. 그다음에 이제 그 밑둥 둘레닥에서 바로 이제 그 지면하고 가까운 데 둘레가 245cm. 네. 그리고 수령은 40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기간 동안에 밝혀낸 그 목포 지역의 그 1857개의 왕자기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죠. 목포에만 1,800개입니까? 아니면 서남부 지역 전체로? 이제 목포에 제가 연구 대상으로 한 지역이 유달산, 부흥산, 이밤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800여 1857개 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사 활동 하시기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양을선 이렇게 쭉 저도 이제 걸어 다니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게 그냥 등산로만 걸어 다녀도 이게 상당히 되는데 정말 세심하게 조사를 하신 것일 텐데. 그렇죠. 이동 가능한 모든 그 등산로를 통해서 보이는 자기나무, 왕자기 나무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세계 산을요.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득급교실 우리 그 꽃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꽃님들이라고 부릅니까? 저희들이 서로 상호 호칭을 할 때 꽃님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 서남부 지역에서 보면은요, 물론 유달산도 이제 잘 보호된 그런 산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유달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왕자기 나무가 없고 정작 이 왕자기 나무는 부흥산에 가장 오래된 것이 있는데 지금 40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40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된 고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밑둥 둘레가 245cm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나무긴 합니다. 네. 근데 수령이 40년인데 왕자기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속성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무가 밑둥 둘레가 245cm 정도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7, 80년 혹은 100년 정도 돼야지 그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예. 왕자기 나무는 속성수기 때문에 한 40년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문헌에 봐도 왕자기 나무는 속성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40년에 245cm면 상당히 정말 둘레가 큰 거네요. 그렇죠. 유달산도 한 500개 왕자기 나무를 제가 이제 찾아내서 예. 확인을 했는데 유달산의 1호는 그러니까 가장 큰 나무는 예. 높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수령은 한 35년 정도. 이게 이제 제일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보면 네. 더 자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배에서 이제 땔감으로 이용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불과 한 40년이 가장 오래된 나무가 되지 않나. 먼저 배간 사람이 임자죠.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이런 나무들은 오래된 나무들은 이제 개인 소유인 밭두렁에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개인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보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 그렇죠. 오히려 이런 나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 원인이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 시골 같은 데 보면 정자나무도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보존이 되잖아요. 네. 예. 지금 그 우리 서남부 지역 이렇게 보면은요, 저 완도 쪽에도 상당히 깊은 숲이 있고요. 또 해남 쪽으로 오면 이제 대흥사 같은데 이런 데도 있고 또 월출산도 있고 또 청관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숲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데 가면은 혹여 네. 왕자기 나무 더 큰 게 없을까요? 왕자기 나무가 그쪽에는 자라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왕작이 나무가 있는 건 진도의 해안가 일부, 예. 그다음에 해남의 또 해안가 일부만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왕작이 나무는 목포 1등이 없을 거라고 대한민국 자신하시네요. 1등입니다.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숲과 관련된 거, 왕작이 나무 또 들꽃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들꽃 교실을, 운영을 하셨죠? 목포대학교에서 네, 강의를 계속해서 하셨고, 지금 그것만 해도 한 4년 하셨죠? 3년 했습니다. 3년 하시고, 예. 지금 올해도 접수 중인가요? 지금? 아, 올해는 제가 1년 동안 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은 뭐 숲을 더 다니시기 위해 그러신 겁니까? 뭐 이제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유익한 강좌, 내실 있는 강좌는 강사가 즐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과정에 좀 지친 것도 있고 해서 올 1년 동안은 쉬고 또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내년에는 이제 산림 치유하고 결합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런 힐링 강좌를 한번 해볼까. 방향을 서서히 좀 생각하고 트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산림치유 지도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쪽으로 방향을 그리고 원래 지금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 직업은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그 피톤치드라든가 또 힐링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전혀 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휴식기도 더 필요하신 것 같고 그래서 휴강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저 들꽃 교실과 관련해서 그 꽃님들, 예, 수리한 제자분들 지금도 꽃님이라고 부르실 텐데 숲에서 자주 만나시는가요? 이제 수강을 한 번 시작해서 5번째, 6번째 가신 분도 있고요. 아, 그런 분들이 예.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하셔요. 1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마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뭐 한 100여 명 이상 예. 이렇게 이제 들꽃교실에서 수강을 하셨는데 뭐 지금 뭐 들꽃교실 총동문회도 조직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기수별로 조직도 있어서 예. 자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지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네. 이제 또 그 제가 계절마다 이제 들꽃 시즌이 되면은 네.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로 번개 꽃산행 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만납니다. 우리 저 번개팅 한다 아저씨. 예를 들어서 뭐 불갑산에 예. 진노랑 상사가 개화를 했다. 예. 그럼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가서 꽃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이제 그쪽에 진노랑 상사화가 있어요? 그렇죠. 진노랑 상사가 영광 불갑산에서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있죠. 그런 것은 한 번씩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숲 다니다 보면은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참 많고 그럴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제일 재미있는 기억은 이제 예. 뭐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나무가 있고 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나무 예. 이름입니다. 예, 예. 분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가끔 우리가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실내 수업에서 제가 이 나무하고 먼 나무를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완도 수목원을 첫 번째 현장 수업을 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 나무하고 먼 나무가 나란히 심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좋은 교구 네. 좋은 걸 묻게 그랬죠. 그래서 예.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제 제가 이 나무가 뭔 뭔 나무인지 나무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리둥절하죠. 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 나무가 먼 나무 옆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전부 다 이제 예.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나무하고 먼 나무는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나무가 뭔 나무냐. 예. 참 재밌네요. 지금까지 뭐 활동 열심히 하셨지만은 앞으로 이제 활동하실 분야가 산림치유 쪽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계획하고 꼭 이것만큼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있으면 정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왕작이 나무에 대해서 기양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네. 좀 더 후속 연구를 완성을 하고 싶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왕작이 나무를 목포를 상징하는 시목으로 정해서 네. 또 이것을 우리 목포의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깊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비판가요? 그렇죠. 이제 비파도 좋은 나무긴 한데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고 이북 사람들이 다 왕작이 나무는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를 알기 때문에 시목이 교체돼야 한다고 제가 과거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 청원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주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황호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